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양 지수 모두 하루 만에 상승 마감에 성공했는데요.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모두 다 유입이 되면서 양시장 일제히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나타났고요. 그중에서도 금융투자형 매수 물량까지 크게 들어오면서 시장의 지수를 견인했는데요. 이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어떠한 종목들을 눈여겨봤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살펴드렸다시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전일 시장에서는 도드라지게 나타났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전일 시장에서 2,298억 원을 매수했고요. 금융투자형 매수 물량도 2,761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최근 며칠간 우리 시장을 봤을 때는 특히나 외국인의 자금보다도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몰렸는데 어제 시장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했던 종목들을 위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SK하이닉스, 기아와 셀트리온 같은 대형주들이 대체적으로 이름을 많이 올렸습니다.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실적 개선 기대감을 안고 있거나 2분기에 대한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종목들, 그중에서도 대형주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나타났다는 점이었는데요. FN가이드 및 아이투자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3개 이상의 증권사에서 선정을 했던 영업이익을 가장 많이 기록할 기업들 탑3에 기아와 현대차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기아가 이번에 순매수 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렸고요. 또 포스코홀딩스까지도 이름을 올리면서 2%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다는 점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은 완성차 기업 중에서 기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기아는 영업이익을 가장 많이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기업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조 197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아와 완성차의 주가를 살펴봤을 때 사실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상승률을 다 종합해보면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지만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연초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로 상승을 했느냐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연초 대비로 봤을 때 기아의 주가는 40.6% 급증하면서 굉장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2분기가 업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완성차 기업들의 성수기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SUV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들의 매출까지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2분기 실적까지 함께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기아와 현대차의 실적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홀딩스 살펴볼 텐데요. 포스코홀딩스가 2.04% 상승을 했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난 4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40만 원대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리튬과 관련해 있는 메리트를 갖고 있는데요. 리튬 대량 생산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올해에는 광양의 수산화 리튬 1, 2 공장 건설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있고요. 또 내년인 2024년에는 아르헨티나 수산화 리튬 공장 건설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건설 단계라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2025년까지는 약 10만 톤의 리튬 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2030년에는 30만 톤의 리튬이 생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코홀딩스 쪽으로도 전망이 계속해서 나쁘지 않게 제시가 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잡아보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기아까지 봤고요.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3위를 기록하고 있는 SK하이닉스도 함께 엮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1.12%로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72,400원 선까지 복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엇갈리는 주가 흐름을 나타내면서 0.09% 소폭 조정을 받았고요. 113,500원을 기록했는데요. 다만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도 그렇게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게 전일 시장에서 이 탄력이 둔화됐다가 낙폭을 축소하면서 아랫꼬리를 단체로 거래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이 반도체 종목들 곧 있으면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실 2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은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1,93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63% 급락한 수치이고요. 또 SK하이닉스 또한 2분기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마이너스 3조 2,217억 원으로 영업 손실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에 개인 투자자들은 3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반도체주들을 매도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오히려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앞서 살펴드렸다시피 2분기 전망치 자체는 부진하게 나오고 있지만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기관은 올해 2분기 실적보다는 앞으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거듭 강조를 하고 있지만 최근 이렇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원인은 AI 열풍이 가장 크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AI용 반도체 수요도 함께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공급하고 있는 HBM과 DDR5 등 이 고부가 가치 제품의 매출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거고요.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르게 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면서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또 반도체 업황이 일제히 기대감을 안고 있는 거고요. 또 감산 효과가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반영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가 되면서 이 가격, 반도체 가격도 안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업황을 파악해 보실 때는 이러한 점들 함께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모두 다 들어오면서 전일 시장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주체별로 살펴본다면 코스피와 코스닥 약간은 엇갈렸는데요. 앞서 살펴드렸던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더 크게 들어왔다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더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어떠한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는지 살펴봤더니 카나리아 바이오, EV 첨단 소재, 두산 테스나와 동진 세미캠 그리고 CS 베어링 순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우선 카나리아 바이오 2.89% 상승한 24,9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사실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그래프를 분석을 해본다면 지난 3월에 46,650원의 고점을 찍고 그래프 자체는 우하향 추세를 그려나갔지만 최근 며칠 동안 조정을 받다가 카나리아 바이오가 반등 움직임을 나타냈다는 점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EV 첨단 소재, 외국인들의 순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주가 자체는 6%대로 약세를 기록한 종목이었는데요. 최대 주주인 넥스턴 바이오가 EV 첨단 소재 주식 300만 주를 시간외에서 대량 매매했다는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EV 첨단 소재는 6%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종목들 두산 테스나 그리고 동진 세미캠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면서 두산 테스나가 11.54% 급등을 했고요. 동진 세미캠이 8.3% 강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를 향한 열풍이 지속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는 이런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들 쪽으로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는 점이 최근 시장의 특징인 만큼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CS 베어링은 리포트가 발행이 됐는데요. 리포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특징주로 더 자세하게 뜯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에서 CS 베어링을 향한 보고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 글로벌 풍력 터빈사인 시에멘스 가매사의 모회사인 이 시에멘스 에너지의 주가가 6월 23일을 기준으로 약 37%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사실상 이 나머지 테마 관련 종목들이 다 함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국내에서는 CS 베어링이 반사수혜를 누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점친 건데요. 따라서 14.26%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14,34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반사수혜를 누린다면 지금이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다. 이러한 의견이 제시가 된 만큼 투자자들의 매수세, 그중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많이 집중이 되면서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전일장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 봤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에 눈여겨보면 좋을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수급 특징과 함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시장에까지 영향을 줄 만한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아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하겠는데요. 차내 수급도 괜찮죠. 어떻게 보면은
이 기아 같은 경우에 어떤 자동차 판매량이나 그리고 이 전기차 모멘텀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뭐 자동차 업종이 좀 주도주로 부상을 잘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 업종별로 순환의 관점에서는 이 자동차 조선 업종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 그 선봉 주자가 바로 이제 기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올해 이 기아의 자동차 판매량은 311만 대 이상까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1분기만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도 괜찮았는데 이 중요한 부분 이제 SUV 비중이 굉장히 거의 뭐 60% 이상까지 좀 올라왔죠.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일반적인 어떤 전방 자동차 판매가 아니라 이 기아가 이제 SUV 또 이제 뭐 SUV 중심으로 한 EV 쪽에서의 집중을 지금 하고 있는 점이 저는 기아의 어떤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EV 6에 이어서 올해 대형 전기 SUV죠. EV9까지 출시를 통해서 이 세계시장 점유율을 좀 높여가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전기차에서 실적이 나오는 게 테슬라 다음에 바로 이제 기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기아가 한쪽에서의 집중하는 어떤 브랜드 전략,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높게 많이 평가를 지금 향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14만 5천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죠.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기아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점유율의 확대로 기아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기아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를 해볼 텐데요. 먼저 전일장 시간의 거래의 특징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상승했던 종목들은 특별한 테마 없이 개별적인 공시에 의해서만 급등락이 있었다면 반면 하락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본장에서는 상승을 주도했던 테마가 일부가 약세를 보이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상승했던 종목들 흐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내와 오비고, 동성케미컬, 엑스게이트, 그리고 펩트론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조선내화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내화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8.94% 상승으로 16,20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는데요. LG화학이 국내 최초로 하이니켈 단입자 양극재 양산에 돌입한다는 소식에 지난 4월에 포스코케미칼과 양극재 제조에 필수적인 세라믹 용기 제작 합작 사업을 했다는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16,2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참고로 조선내화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 달에 인적 분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비고는 장마감 후에 LG U+와의 53억 원 규모의 계약 체결 공시를 띄우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해당 계약은 차세대 커넥티드카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개발 관련 계약이라고 하고요. 계약 금액이 최근 매출액 대비 44%에 해당되는 정도로 가장 큰 규모이기 때문에 오비고 역시 7.11% 상승해냈습니다. 네, 넘어가서 엑스게이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게이트는 SK텔레콤과 양자 암호통신 기술 개발 완료 소식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엑스게이트 3.21% 상승했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 개최가 됐었던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발표를 한다는 소식이 시간외에서도 그 모멘텀을 그대로 유지해 나갔습니다. 3.13% 상승으로 11,86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넘어가서 시간외에서 하락했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가, 스튜디오 드래곤, S트래픽, 비상교육, 그리고 마크로젠 순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전일장 시간외에서 하락했던 종목들은 본장에서는 오히려 상승을 했던 테마가 일부 하락했습니다. 비상교육과 마크로젠이 지금 해당이 되는데요.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산가부터 살펴보시면 장마감 이후에 61만 주가량의 추가 상장 공시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에 3.13% 하락을 했고요. 3,09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시간의 거래에서 2.77% 하락을 했는데요. 장마감 이후에
대표이사의 사임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사임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장 마감 이후 시간의 거래까지 마감된 시간이 약 6시경에 그 이유에 대해서 관련된 보도 소식이 있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마저 마감된 후인 그 내용이 내부에서 제기된 횡령사과와 관련된 부분에서 김 대표가 도덕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그런 만큼 이 스튜디온 드래곤에 대해서는 오늘 본장에서 그 흐름까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비상교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에서는 7%대 강세로 종가를 형성해냈던 종목이었는데요. 사실 본장에서 18%까지 급등했던 거에 비하자면 7%의 강세는 상당히 윗꼬리를 달았다는 점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와 함께 애니 능률도 본장에서는 7%까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장중 고점이 23%까지 올랐던 거에 비하자면 시간외에서 오히려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2.48%의 하락으로 시간의 체결가 6,30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네, 끝으로 마지막 종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로젠의 지금 등락률을 살펴보시면요. 정규장에서는 0.6%로 소폭 상승하면서 25,2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2.44% 하락을 했습니다.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는 원격 진료 관련 종목으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특별한 사유 없이 2.44% 상승하긴 했지만 본장에서 24%까지 급등을 했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격 진료 테마 중에서 지금 마크로젠뿐만 아니라 소프트센, 인피니트 헬스케어, 네오팩트까지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시간의 거래에서는 파란 불을 킨 점까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성웅 차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의 거래에서도 살펴볼 만한 또 다른 특징주가 있을까요? 505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이 505 LG 플러스와 계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좀 큰 금액이죠. 이 505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어떤 차량용 이 앱이나 뭐 브라우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카 관련주로 많이 부각이 됐던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인포테인먼트라고 할 수 있겠죠. HMI 쪽에서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재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어떤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우선 자동차 회사에 보면은 이 생태계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차량용 이제 브라우저에서 이 앱 쪽으로의 개발 환경이 많이 확대 중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런 점에서 이 오비고가 어떤 미들웨어 성격의 어떤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플랫폼 제공 이쪽에서의 어떤 입지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오비고에 대한 관심은 뭐 스마트카 뿐만 아니라 AI 생태계를 본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오비고의 앱스토어가 40개 이상 서비스가 어떤 출시되어 있는 상황인데 앱스토어에서 올라오는 뭐 앱의 품질 관리나 여러 가지 승인 작업 여러 가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부가적인 수입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좀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계약을 했던 LG U+와는 향후에도 어떤 시너지 효과는 계속 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LG U+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LG U+와 함께 오비고 이런 협업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지켜보면서 오비고에 대한 그 주가 흐름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커넥티드카와 관련해서 인포테인먼트 개발 관련된 소식에 어제 주목을 받았던 오비고입니다. 앞으로도 장중 주가 흐름 꾸준히 체크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차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주가가 조금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제 양대 시장의 상승은 더욱더 기분 좋게 느껴졌던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 증권통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하루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던 우리 증시, 오늘은 어떠한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화이팅!